네, 다음 달 있을 총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인 김부겸 의원을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대구 수성갑에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급하니까요.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여쭐게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구는 처음에는 마치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공포의 도시였는데요. 네, 지난 3월 12일 날 두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줄어든 이후에 네. 오늘은 14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병실이 부족해서 자가격리자가 무려 2,000명이 넘었는데 오늘 현재 자가 대기자가 40명으로 줄어들어서 네, 이제 완치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지르게 되면 조만간 이제 자가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다만 의료진의 부족과 의료진의 필요 현상은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서 네, 정말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일반 시민들은 외출을 많이 자제하고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외출도 하고 네. 또 길거리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이 생지옥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지난 월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방역 모범국이 아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생지옥 만들어 놓고 TK 시민 공을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 어떤 뜻인가요? 생지옥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쓴 것이 아니고요. 네. 현장에 있던 의사가 직접 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의 평가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정책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다고 보는 외국 사설들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이라든지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와 질서의식 이런 것들로 성공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실패를 많이 한 정부가 우리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거로운 일인데요. 그 실패의 대표적인 것이 이 중국 입국을 오래 방치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막혀 있는 나라가 세계 100개 이상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건을 팔러도 가고 상담을 하러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됐고요. 네. 저는 가장 큰 실패는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자가 2,000명이 넘은 상황이었는데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 확진자로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며 네네. 그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감염의 위험성, 불안 이런 걸 가지고 확진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매우 힘든 것이었죠. 네. 더구나 타 지역의 공공시설로 옮겨진 사람도 2천여 명이 넘어서 네. 중국 우한의 경우는 이미 그 이전에 10일 만에 커다란 대형 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서 1,000명을 수용하는 병상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진작에 대량 감염에 대비해서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1,000명 들어가는 대형 체육관 같은 병상을 2개만 만들었다면 이런 고통과 불편이 다 해소됐겠죠. 그리고 의원님, 의료진으로부터도 네네. 충분히 그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좀 실패였고요. 네.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실패는 마스크 하나조차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네. 이것을 잘했다고 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고런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MBC 방송도 그렇고, 이틀 전이었습니까? 어제였습니까?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 그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은 성공적으로 한 것인데 네. 다만 그 정책의 최상층부에 있는 보건당국, 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실패한 것이고 그 실패를 딛고서 실제 방역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은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갈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정부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나 이 방역 실무자들의 이 성공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질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질본은 상당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보에 의하면 질본의 전문가들에게 맡겼으면 좀 더 성공했을 텐데 전문가가 아닌 박명우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이 소위 의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꽤 실패했다고 보고요. 네. 정은경 질병본부장이나 네. 정기석 전 질병본부장 같은 경우 혹은 감염병 학회 같은 데서 네. 오염은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오염은 차단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들이 저는 대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 초반에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 것이 방역 실패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수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도 입국을 막아야 되는 겁니까? 같은 논리라면? 지금 당국이 입국은 막지 않되 입국 심사를 엄격히 강화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식으로 강화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추경안이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지원액이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충분하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요. 네. 충분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네. 대구시가 요청한 긴급 생계 지원비 4,900여 원 중에서 600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네.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 영업 손실 지원금 1,100억도 이게 빠져 있고 또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천억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네. 이것으로 도움은 되지만은 충분한 데는 많이 못 미칩니다. 많이 못 미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추경도 필요하다 보십니까? 저는 2차 추경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재난 특별지구로 대구시와 경북, 영천, 청도 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네. 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추경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예. 자금을 총선 이후에 주기로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논란이 되다 예. 보니까 대구시에서 16일 이후에 그러니까 우편 발송 말고 직접 수령만 16일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선과 긴급 생계 자금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왜 이런 논란이? 저는 대구시가 총선을 의식해서 지급을 늦춘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 그런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대구시로서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아마 총선 전으로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긴급 생계 자금은 선불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네. 선불카드를 발급하는데 아마 시간이 원래 꽤 걸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선불카드는 4월 9일까지 발급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선불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데 네. 우편 발송은 10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선거 전에 수령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다만 직접 수령. 동사무소에서 현장 수령은 16일부터 가능한데 네. 그 이유는 각 동사무소가 총선 준비를 하고 투표소 마련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15일 이전에는 아마 여력이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하는데 우편의 경우는 1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직접은 이 선거가 끝나는 16일부터 가능한 것이지 네. 일부러 가능한데도 늦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총선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김부겸 의원과는 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워낙 자주 뵀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부담되진 않으신가요? 인간적으로야 부담이 많이 되죠. 네. 그 30년 이상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좋은 관계이고 네. 당은 달리하지만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던 그런 관계인데 네네. 이 선거가 이렇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당선이 되지 못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점은 참 힘드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한민국의 이 국정 방향을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커다란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 거꾸로 돌리고 대한민국을 난파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소득주도 성장, 네.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한미동맹, 한일관계 악화, 친중국 정책, 네. 그다음에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무대처 네. 네.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네. 네. 개인 간의 어떤 정리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국정 노선, 국정 방향을 둘러싼 큰 어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